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1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윤환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전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금요일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고민을 해결하다 보면은, 사실 뜻하지 않은 변수들이 생겨요. 질문 내용에.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18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직문즉답으로는 바로 해결할 자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 전화 주신다고 한다면 좀 속 시원해 해결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이 시간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시간이니까 많은 질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게다가 여러분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전화 걸려오는 동안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가 이제 정부가 주거 안정을 목표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역세권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좀 종류가 나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저희가 구분을 지어볼게요. 그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역세권에 대한 부분으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야, 역세권 지하철역 근처에서 뭐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역세권 관련된 그 어떤 개발 사업 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좀 구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뭐 역세권 하면은 아마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역세권 시프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 사업 중에 역세권 시프트는 4개 중에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앙정부 주도 사업 중에서 이렇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해서 사업 유형은 6가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좀 구분이 돼 있구나라는 그 큰 바운더리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역세권 복합 개발, 그리고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즉 역세권 시프트를 얘기를 하고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중앙정부 주도 사업 중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또 도심 공공주택 그 복합 사업이 있는데, 자, 이제 요 내용을 갖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본다면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냐라고 한다면, 우선 서울시 정책 사업 중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이렇게 산하 그 법률이나 이게 조례가 좀 틀리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고요. 좀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다는 부분하고요.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면적이라는 그 구분이 조금 틀리게 돼 있습니다. 어디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1,500제곱미터 이상 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1,500제곱미터 이하, 또 1,500제곱미터 미만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다 바운더리 자체가 250 내지 350m 이내에서 역세권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많은 분들이 역세권이라 하다 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가면서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무조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겠느냐, 그 용적률을 더 높여주고 하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다시피요. 공공시설 등이라든지 민간 활용 등등 해서 임대주택이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정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냥 무한대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일부만큼은 기본적으로 그 민간 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모든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문장, 단어 뭐 이런 걸 통틀어서 딱 한 문장으로 귀결을 한다면 그게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든 서울시든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주는데 과연 그 역세권 주민들한테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퍼주고는 제도로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이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것처럼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역세권 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임대주택을 많이 늘렸을 경우에 단점도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임대주택 많아지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거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우려하는 주민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소위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배척을 한다거나 이런 풍조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늘어나면서의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날수록 건축비는 어떻게 부담되냐라고 하면 표준 건축비라는 게 있는데 그 표준 건축비가 만약에 실제 좋게 우리가 시공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좋은 솔직히 민간 임대 주택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 이미지적인 측면이라든지 건축비에 대한 측면도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그 사업이 역세권 근처에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꼼꼼하게 그 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되고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만약에 그런 거를 뭐 사업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가서 그냥 듣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질문,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있어서만큼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사업 설명에 참여만 한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정도 내용 정도는 우리가 기초적으로는 좀 알고 가자 하는 측면에서 역세권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비교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요 정도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 많이 물어주시면서 역세권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참 많으신데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라는 거 잘 파악하셨다가 좀 좋은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그럼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예. 저는 강동구 네, 선호 우성 아파트 27평형에 거주 중입니다. 네. 그런데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예. 나이는 한 60대 중반 부부만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예, 저희 아파트가 현재 음.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단계고 2월부터 이주 예정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식구라서 25평형 아파트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네. 분담금은 2억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이주 후에 한 네. 5년 정도 네. 아파트 입주 예정인데 지금 처분하고 이사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분양을 받는 게 좋을지 너무 많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호동의 우성 아파트. 네.
네. 이제 이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인데 진행을 계속 기다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매도를 하고 갈아타는 게 좋을까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천호동 우성 아파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윤환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지금 강동구 천호동으로 왔어요. 네, 천호동의 우성 아파트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자, 이거를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이 곧 날 거란 말이에요. 관리처분 났습니다. 아, 났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걸 팔고 갈까 아니면 한 뭐 건축 기간 한 3, 4년 정도를 기다릴까라고 하는데, 자, 우선 시세부터 파악을 해보죠. 지금 이게 지금 몇 평 얼마에 지금 갖고 계시죠? 27평인데요. 네. 그냥 매물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11억대, 11억, 12억 뭐 이렇게 11억.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네네네. 근데 이제 몇 평을 가는 데서 추가 분담금이 한 2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25평형으로 가는데 네. 2억대 초반으로 지금 분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쳐서 이렇게 보면은 한 대략 한 13억 정도 들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현재 13억 정도가 가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시세가 얼마 될 거냐라는 부분을 명확히 알려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네네. 이 시세, 이 근처에 새 아파트는 없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헌 아파트 또 단지가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가감을 해야 돼요. 혹시 네네. 옆에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라든지 그 네네. 솔베뉴 아파트라든지 이거에 대한 시세는 알고 계세요? 혹시라도? 뭐 13억, 15억까지 갑니다. 15억 이상이에요. 지금 20평대만 네네.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예. 자, 근데 이제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경우는 세대 수가 크죠. 한 1600세대예요. 네네. 자, 지금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 470세대 되는데 이게 650세대로 늘어날 거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지금 한 거의 뭐 조금 지나면 20년 차가 되는 아파트이긴 하는데 단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가감을 했을 때 멀리까지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쪽 천호역 근처에 있는 이편에서 강동 프레스티지 원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가 한 600세대 정도 되는데 최근에 네. 입주를 했어요. 예, 예. 여기가 기본적으로 시세가 대략적으로 한 20평대만 기준으로 봤을 때 15억이 넘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단지 크고 어쨌든 좀 오래됐다 손치더라도 내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가격이 얼마 될 것이라는 걸 유추를 해본다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략 한 16에서 17억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지금 네네. 13억에서 3, 4년 기다렸다가 한 16억, 17억, 즉 3, 4억에 대한 시세 차익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팔 이유는 없겠죠. 아,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네. 쿨하게 조금 남겼다가 가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작전을 써야 되냐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모르는 게 뭐냐면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할 경우에요. 대체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대체주택에 대해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르죠? 네네. 네. 자, 여기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체주택은 뭐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 보면은 이제는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이사를 하는 분들한테 뭐 집을 어떤 혜택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이사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조금 봤을 때는 너무 매몰찬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냐 하면 자, 내가 이제 이사 갈 상황이 됐어. 지금처럼 이제 관리 처분이 났어요. 그죠? 네네. 그 전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나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그죠? 내가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을 경우에 네. 내가 이주할 집을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충분히 관리 처분 인가는 사업 시행 인가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 거 대체주택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1년 이상을 거주를 하게 된다면 혹시나 모르잖아요. 내가 1년을 살아보니까 또 다른 데 이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년을 거주를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준공이 나요. 그죠? 이제 새 아파트가 됐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3년 안에 준공 이후에 3년 이후에 새로이 산 이 대체주택을 판다면 매도를 한다면 그때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대체주택에 대한 혜택이에요. 그게 이해되세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약간 상식이 조금 되신 분들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주택을 잘 활용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자금 상황도 중요하긴 하는데 대체주택을 활용해서 내가 적당한 집을 매입을 해서 그 집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세금 혜택이니까 집을 매입하는 게 오히려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네네. 네, 두 가지예요. 어쨌든 기다려라. 입주해낼 때까지. 왜냐면 앞으로 한 3, 4억은 더 이득이 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대체주택을 지금 매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예, 혹시 자금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네. 매도금은 언제부터 하면 좋겠는지요? 사실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그 주택이 이거 하나라면 이제 비과세잖아요. 네네. 비과세라는 거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 10억이 11억이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12억 이하라고 한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그죠? 예,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은 입주 후에 매도를 하는 게 낫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를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입주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게 맞기는 해요. 아, 예. 근데 지금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3, 4억은 포기하되 다른 거로 인해서 더 이득이 생길 만한 주택이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과감히 해볼 만은 하거든요. 근데 시점상으로 그러면은 이 세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관리처분 이전까지 그 세금하고 이후의 세금하고 부분에 뭐가 차이가 나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을 당시에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죠? 아, 지금 이제 허물게 되면 주택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철거됐으니까 입주권인 상태에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부분이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걸 네. 특별하게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게 뭐냐면 사실은 12억 이하기 때문에 구분할 네.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저기 하냐면 만약에 내가 한 20억, 30억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부분을 좀 포함을 시키자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세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고 좀 세금적으로 머리가 아프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그죠? 네. 내가 이거를 3, 4억을 3, 4년 후에 내가 분명히 오를 것을 감안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과감히 매도를 하는 거는 지금 시점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 예. 예,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버릴 만한 충분한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3, 4년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과감히 포기를 하고 더 좋은 상급지로 가서 좀 거주겸 투자겸으로 바꿨을 때 더 확실하게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다라면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예. 이해되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대체주택 혜택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놓치지 마시고요.